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80선에서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여기에는 해외 훈풍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업종별로는 기계,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 등이 상승했고요. 한편 최근 반등세가 강했던 철강주는 오늘 약간의 하락폭을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연이틀 이어진 부진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상위 10개 종목 중 과반수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통신장비, 정보기기, 반도체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빈소리가 좀 요란하다라는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장중에 거의 뭐 1.7%대 상승률이 나왔는데 과연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올라왔느냐? 결국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야, 내 종목은 안 올라왔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보자고요. 과연 지금 시장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내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시장도 역시나 기관들의 메이저 수급들의 주도적인 매도가 나왔던 하루입니다. 결국 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어떤 주도 섹터들, 바로 그동안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뭐 IT,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제약주들, 사실 지금 뭐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주도적인 이 종목들에서 기관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 기관들 전부 다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사줬느냐? 자, 결국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적으로 좀 사주면서 거래소는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이렇게 많이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종목은 장중에 900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셀트리온밖에 없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삼형제가 우리 이 셀트리온의 회장이 조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죠. 이번에 이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회사인 테바처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써 33%의 상승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에서 이 셀트리온 쪽에만 외국인들 수급이 쏠리고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 시장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이 가지 않는다. 결국은 역시나 이 대형주만 좀 강세인 장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상승했지만 셀트리온 삼형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몰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체감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시크릿 노트 강의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화면 보시면요. 오늘 총 6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DSK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K는 전날 시너지 파트너스로부터 25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을 제공받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DSK가 뭐 일단은 이번에 투자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250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이런 유치설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나 자회사 이 메디카 코리아가 지금 임시 주총을 열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한 팩트는 아니지만 이런 설로서 좀 장중에
이 주식시장에서 또 돌다 보니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앞전에 시너지 파트너스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이 양기업 간의 소송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소송도 치화를 하고 결국은 좀 상호 간에 좀 같이 발전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날, 오늘 당일 이슈로 포착된 종목인 만큼 바로 이렇게 검색기에 좀 포착된 겁니다. 자, 근데 이슈만 있다고 단순히 종목이 올라가진 않죠. 바로 그만큼 수급과 거래량이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승 랠리를 좀 달려줬던 구간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일단은 상승 랠리가 조금 붙어줬었죠. 일단은 이런 이슈가 아침 초반부터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장되고 나서부터 일단 좀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 내 종목이 안 가고 이상하게도 신저가 종목들이나 이 테마주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내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냥 쫓아가실 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시가에 일단 첫 번째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쫓아가서 매매를 했다가는 그냥 덥석 물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잡으신 분들이 보통 추세가 하락을 하게 되고 시가를 깨버리다 보니 손절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구간 공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종목이 첫 번째 시가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된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이 지지를 받느냐? 자, 하단의 첫 번째 지지를 받지 못했었죠. 그러면 그 두 번째로 10시 이후에 쭉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전에 전고점 시가가 정확하게 1,600원대인데요. 1,700원대를 정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봤더니 10시에는 그렇게 강력한 수급이 동반되지 못했었고 정확하게 11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따라 붙은 자리 정확하게 우리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나 당일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들을 포착을 바로 하셔야지만 단타를 하시더라도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자, 바로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좀 상승 랠리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K 이러한 테마주들은 이슈에 의해서 상승할 때 바로 쫓지 마시고 거래량과 함께 동반될 때 그때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SY 패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적 정책으로 인해서 이 국내 단열재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SY 패널이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좀 뜯어본 결과 펀더멘탈은 없는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이고 과거에는 약간 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항상 주가의 상승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펀더멘탈 없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좀 소외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신저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로 이 신저가 종목들의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술적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2016년에 일단은 대선 테마주로 한번 관련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고 위에 쌍봉을 찍어주면서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왔고 쌍봉 찍어주면서 보통 요 구간대에서 무너지는 구간인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한 번 더 유혹하는 구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자리에서 아마 공략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이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동안에 수급을 보면 죄다 개인들 수급이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결국 정치 테마주로서 올라갔고 테마가 죽다 보니 결국은 대세 하락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 시장에서 펀더멘탈도 약하다 보니 결국은 좀 시장 소외주로 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하단으로 깼던 종목입니다. 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종목 갖고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 종목들 손실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요즘 시장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정말 없는 시장입니다. 왜요? 사실 과거에 3시까지 주식시장이 거래될 때는 워낙 거래 대금도 많고 종목들이 힘이 넘쳤습니다. 근데 3시 30분으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고요.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이다, 뭐 로또다, 상당히 많은 이런 그 투기성 매매들이 오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좀 이탈되면서 사실 가는 종목들만 갈 뿐이지 시장 소외주들이 힘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52주 신저가를 달리는 종목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번씩은 추세를 깨트렸다가 급등이 나오는 구간대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한 번씩은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들 종목이 바로 다날이라는 종목도 오늘 역시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앞전에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추세를 깨트리면서 무너지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한번 이렇게 급등 나오는 패턴. 그러니까 이런 구간대를 우리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자리가 저점에서 돌리는 자리 아닌가? 이제는 회복 나오려고 하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런 구간대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구간대에서는 혹시나 물려 있으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혹시나 이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짧게라도 수익을 챙겨줘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최근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큐브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는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이 중국 내 음악 저작권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최근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으로 이 종목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종목도 좀 단발적인 상승일까요? 네, 사실 뭐 어제 이어서 중국 관계된 종목들이 조금은 더 상승 나왔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들 또는 역시나 뭐 중국 사드 관계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엔터주들이 좀 그런 뒤에 후파동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화 스와프 연장도 있고 바로 내일이 중국 전당대회다 보니까 관계되어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과거 2015년에 중국의 중짜만 붙어도 올라가던 종목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신저가를 그리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 역시나 테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혹시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접근해서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하시나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각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실적이 이익 전망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엔터테인먼트는 더 심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긴 한데 기대감으로 잠깐 반짝였다가 결국은 적정 주가에 의해서 이익이 그렇게 증가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주가는 급등을 했다가 폭락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큐브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면 이 종목이 실적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면 오늘 아마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급 또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의 좀 주도적인 수급이 들어올 텐데 오늘은 그렇게 주도적인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아마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은 투신 계열들이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기관계 수급보다는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사실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보통은 중국계의 자본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률을 꾸준하게 이어가기보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서 조금은 더 상승할지라도
장기적인 추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 엔터 역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총 3종목 꼼꼼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 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요즘에 뭐랄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멘붕이라는 단어 참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마치 대장주만 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셀트리온.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뭐 IT 반도체 업종 대장주나 제약주 대장주만 가다 보니 지금이라도 제약주를 사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고 내 종목이 안 가는 거에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올라가는 종목 안 쫓아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아직까지 저점에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 제가 요거를 한번 오늘은 정말 역발상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스크린 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내 종목들 안 가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만 가다 보니 또는 셀트리온만 가다 보니 셀트리온이 저 정도로 올라가는데 지금이라도 제약주를 잡아야 될까? 아마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송을 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검색어 상위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야, 셀트리온 저거 어디까지 가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셀트리온이 주총을 통해서 셀트리온 회장이 좀 의지를 밝혔는데 과연 이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갈까? 과연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잡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잡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속주로 그 밑에 제약주를 봐야 될까요? 사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주들 상승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상신약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나중에 또 다시 테마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접근할 구간대가 아니라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 정말 답답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역발상 투자하는 방법을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이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건물을 뜻할까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강남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워낙 실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 뭐 한일전뿐만 아니라 월드컵도 기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내년에 있는 월드컵을 실망하고 있는데 월드컵만큼 되게 긴장감 있고 스릴 있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주식 방송인데 왜 갑자기 부동산이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때요. 이 주식을 하면서 상당히 장점이라면 모든 산업들을 내가 다 분석을 할 수 있고 안다라는 게 저는 참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주식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잘 아셔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트 구매하실 때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부동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부동산 방송을 보시다가도 이 방송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뜨거운 경기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앞전에 바로 15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 건데요. 강남에 있는 한신 4지구라는 곳에 바로 치열한 경기가 하나 붙었습니다. GS건설과 그리고 롯데건설이 수주 전쟁을 펼쳤었습니다. 자, 사실 이 한신지구에 대해서 수주 경쟁이 붙기 전에 앞전에 이미 전반전과 후반전을 뛰었습니다. 전반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지난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 바로 이제 그 잠실에 있는 미성과 크로바 아파트에 대해서 수주 대결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GS건설을 롯데건설이 제치면서 롯데건설이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미성 크로바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롯데타워, 롯데월드, 바로 그쪽이 잠실 미성 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월드와 롯데의 이 대부분들의 롯데의 이런 건물들이 있는 곳에 결국은 롯데건설이 수주를 이기면서 1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전을 뛰었어요. 후반전은 어디에서 붙었냐면 미성크로바 재건축에서는 졌지만 바로 롯데그룹의 앞마당입니다. 잠실 롯데타운을 또 지나서 서초 방배 13구역 바로 이쪽 지역에서 다시 2차전 후반전을 붙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겼냐고요? 바로 GS건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지금 강남 지역에서 수주 전쟁을 펼치면서 1대1로 전반전 후반전을 열심히 뛰었는데 자, 앞전에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과 더불어 가지고 바로 이제 바로 방배 13구역 이 두 지역의 수주보다 훨씬 더 금액적으로 크고 큰 규모의 건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연장전입니다. 한신 지역입니다. 자, 이 규모만 하더라도 대규모 수주 건설인데요. 규모만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의 대규모 수주입니다. 사실 1조 원 규모가 올해는 처음이에요. 글쎄요, 작년 2016년도 아무리 따져봐도 2016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수주 건설은 없었습니다. 글쎄요, 2015년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한번 붙었는데요. 자, 그럼 결국 이게 누가 이겼느냐? 사실 이번에 롯데건설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해냈지만 이 수주 전쟁 당일 전까지도 롯데건설이 이길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바로 이 한신 4지구에 자이아파트라는 걸 갖고 있는 GS건설이 막판 뒤집기로 결국은 수주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은 아직까지는 건축되지 않은 GS건설에서
설계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정말 저런 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저런 집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쨌든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수주 1승과 1패를 서로 했던 GS건설과 롯데에서 바로 한신 4지구를 두고 경쟁을 했었는데, 막판에 결국 GS건설이 역전은 승을 하면서 결국 GS건설이 연장전 승부까지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자, 정말 한일전만큼 뜨거웠던 이 부동산 경쟁, 건축시장의 경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롯데건설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격적으로 마케팅까지 했었고 공격적으로 투자까지 했었습니다. 롯데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강남권을 우리 구역 안으로 두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롯데건설이 결국은 GS건설한테 지면서 참 안타까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이 1조 원대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났을 때를 이후에는 없었던 대규모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대형 건설 회사들은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면서 수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보통 건설 경기 업종은요, 여러분들 2년 6개월 정도의 순환매 장세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5년에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났다면 늦어도 2018년쯤에는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전쟁은 앞으로 건설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업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 이 한신 4지구 GS건설에서 이렇게 또 시공사를 맡게 됐고요. 규모 자체는 재건축 후에 총 가구 수가 3,685가구다라고 하면서 이 신반포 지역에 결국 이 수주를 확보하게 됐는데, 규모 자체는 1조 원대라고 좀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GS건설을 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무슨 종목을 봐야 될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참 정말 재밌는 이 GS건설과 롯데건설의 이 경쟁 속에서 참 재밌는 또 해프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노쇼라는 단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노쇼라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제 예약을 해놓고 예약 취소하지 않고 손님이 오지 않은 걸 노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롯데건설에서 수주 당일날, 그러니까 계약을 따기 전날까지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미리들 판단했습니다. 그 누구도 GS건설이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롯데건설이 이번에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400명 정도의 파티를 조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예약을 400명 분의 식당 예약을 했는데, 네, 결국은 졌습니다, 여러분들. 지는 바람에 예약을 해놓고 예약을 취소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이 식당 주인이 또 피해를 봤다라는 걸 또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서 지난 바로 어제였죠. 어제 또 한참 인터넷을 달구었던 이슈입니다. 정말 대기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좀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나 싶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아깝죠. 400명의 정말 이 파티를 열 수 있었는데 연장전까지 뛰면서 이길 거라 예상을 했지만 지는 바람에 결국 이 파티를 열지 못하고 식당 주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
참 이게 참 많은 시사점을 남기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롯데건설이 좀 패하면서 GS건설이 수주를 확보를 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GS건설을 봐야 되는 건가?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실 세계 주요국 자산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지금 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분위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상 부동산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하기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냥 부동산 규제가 부정적만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사실 역발상 투자로 부동산 규제 시점이 오히려 건설업종들을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유럽 쪽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은 실적을 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의 단기적인 개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건설 경기는 조만간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건설업종을 보는 게 아니라 건설업종에서 파생되는 섹터를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건설업종이 부진됐다. 하지만 건자재 업종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과 건자재 업종은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두 섹터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설업종은 보통 2년 6개월 정도의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면 건자재 업종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왜? 보통 주택 시공이 2년에서 2년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자재 투입이 시멘트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철근, 또 엘리베이터, 창호, 요업, 바닥, 가구 이런 순으로 결국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철근, 시멘트를 지나서 나중에 바닥, 가구, 페인트 이런 건자재 업종들이 건설 업종들보다는 훨씬 더 뒤늦게 반영이 되고요. 건설 업종들이 전부 바닥으로 빠질 때 건자재 업종들이 바닥에서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상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올해 상반기 때는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7년 상반기에는 엘리베이터 사업 부분들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다음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호, 바닥, 가구 이쪽 섹터, 이쪽 분야들이 건자재 투입이 되게 됩니다. 상반기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였다면 하반기에는 바로 창호, 바닥, 가구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의 수요는 상당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즘은 자꾸 고령화가 되고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자재 업종에 대한 실적은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예시 종목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무슨 종목 같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건자재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KCC라는 종목입니다. KCC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 기업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마 유리에 붙어있는 마크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인 건자재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건자재 업종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 이 주택 시공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설 업종들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순환매 장세가 나오지만 건자재들은 그 중간 진행을 되면서 하나하나 다 쓰인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요즘 워낙 혼자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하죠. 요즘 1인 가구 문화 특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젊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혼자 살다 보니 혼자만의 만족이 필요하고 내 집은 그 어느 곳보다도 상당히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 직접 집안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문화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고 인테리어를 손수한다 해서 DIY라고 합니다. 이 DIY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집안에 커튼을 직접 달기도 하고 뭐 시계도 달고 벽지를 또 새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건자재 업종들, 건자재 시장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건축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 건설업의 성장이 둔화이긴 하나 DIY 시장, 결국 인테리어를 혼자 하는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건자재 업종들의 3분기 실적이 아니라 4분기와 내년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의한 상승은 제가 보통 여러분들 어떤 수급 들어온다고 했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사실 건설업종들이 워낙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죽어있는 섹터인데 건자재 업종들은 현재 바닥권에서 돌아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자, 저기서 조금만 추세를 올라타게 되면 기관들 수급 역시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CC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건설업종들 죽을 때 KCC가 올라옵니다. KCC가 죽을 때 건설업종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안 알려주는 비밀인데 이 종목의 주가를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압니다. KCC가 올라올 때 건설업종들이 죽고요. 건설업종들이 죽을 때 KCC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저평가로서 잡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52주 신저가를 달리다가 이틀 전에 한번 급등 나오고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자, 요거 무슨 종목일까요? 바로 LG 하우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LG 하우시스 이것도 들어보셨죠? 바로 건자재 기업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창호나 바닥재 같은 이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시공하고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항상 제일 마지막에 시공을 하는 게 창호와 바닥재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 건설 경기 붐이 일어났었고 지금 2년이 되는 시기 바로 2017년 하반기에는 이런 창호 바닥재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자, GS건설하고 삼성물산의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GS건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전에서 승리한 기업이죠. 자, GS건설을 매출처로 지금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구나 이 분양 예정인 물량이 현재 상당히 큰 규모를 대기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익 증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역시나 수급이 뒷받침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보여드렸지만 기관들은 전부 다 파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외국인들밖에 없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앞서 보여드린 이 LG 하우시스와 KCC라는 기업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은 이 기업들 향후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고 앞으로 건자재 업종들의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 종목들을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간 종목들 하염없이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바라봐봤자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자 결국 뱁새는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올라간 종목들 쫓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종목들 잡지 못한다라면, 잡기 어렵다라면 쫓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들을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 첫 번째로는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못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향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종들을 미리 선점해 한다라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는 정말 시장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제는 관심을 두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이 쫓아가봤자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 그만큼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오늘 KCC와 LG 하우시스라는 종목을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뭐 가격적으로는 좀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저 종목은 좀 무거운데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는 좀 다른 종목 없을까? 조금 가격적으로 더 저가 메리트가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물론 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배포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자, 화면 보세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십장생 도감, 이 십장생 도감이 무엇이냐? 그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섹터와 테마들을 전부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우리 이데일리 방송 3월 달에 출연할 때 제가 이 십장생 도감을 실제로 이 방송에서 보여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358%가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직접 자료를 분석해서 기업을 분석을 해서 만든 자료집인 만큼 오늘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집 전부 다 배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정말 향후에 기업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실적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자료집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 투자의 관점에서 오늘은 건설업종에서 파생되는 건자재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종목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DIY 시장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이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건축자재 사업 전망이 밝다고 하셨죠. 물론 수급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KCC, LG 하우시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이런 종목들 미리 선점해 보시길 권유하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 이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주가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익의 증가, 이익 증가에 대한 전망치를 보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실적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이 종목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결같습니다. 지금 10월 달, 11월 달
결국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사실 3분기 실적은 7, 8월 달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이냐? 결국 다음 4분기와 2018년에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실적에 대한 이 반영이 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배당주를 주는 시간인 만큼 결국 남은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실적주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괜히 급등주들, 테마주들 쫓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껏해서 상승하는 종목들, 신저가 종목들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침해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단타 잘못하시면 손실만 더 커지실 뿐입니다. 지금은 결국 향후에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실적주들 잡으셔야 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향후 실적 증가가 될 만한 기업들 꼭 노려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실적주가 상승할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챙겨보시고요. 또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쪽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증가하는 실적 이익 전망치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이러한 정보들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1시간 꽉 채워서 방송 드렸는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님의 강의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